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서 내리 4선을 한 강창일 국회의원이 중앙정치를 물갈이하는 불쏘시개가 되겠다며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할 정도로 최대 격전지로 꼽히던 제주시 갑선거구가 다시 한번 요동칠 전망입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지난 16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설명하는 자리. 강창일 의원은 정치판을 물갈이하고 새로운 국회가 되기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며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더 큰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출마 선언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 정치계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정치 개혁이고 새로운 21대 국회 되기 위한 저의 불쏘시개. 민주당이 중진 의원 물갈이 방침을 정한 데다 강 의원의 건강 문제 등과 겹쳐 불출마는 어느 정도 예견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예비 후보로 등록한 박희수 전 도의회 의장과 출마 의사를 밝힌 박원철 도의원, 문윤택 국제대 교수가 강 의원의 빈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당에서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강 의원의 불출마에 대비해 다수의 제주 출신 인사들에 대한 평판을 듣고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도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고경실 전 제주시장과 구자헌 당협위원장, 김영진 전 관광협회장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병수 정의당 도당위원장은 분주히 표밭을 다지고 있고 장성철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은 보수 야권 통합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인 김용철 공인회계사와 양기련 제주대 교수, 임효준 인터넷 언론 시민기자도 예비 후보로 등록한 상황. 무주공산이 된 제주시 앞 선거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미 달아오른 가운데 새로운 후보들이 출사표를 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4.3 당시 미 정부와 군 수뇌부가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도민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초토화 작전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이 최근 미국 국립문서 기록관리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미군정 최고 책임자였던 하지 중장은 1948년 서울 덕수궁 회의에서 선거 반대 제주 도민들은 정치범이 아니라 범죄자라고 유엔 임시위원단에게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에는 로버츠 미국 군사고문단장이 1949년 한국군 참모총장의 초토화 작전 계획을 보고받고 최고 수준의 생각이라고 극찬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평화재단은 이번 미국 현지 조사에서 모두 3만 8천 매의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제주도 인구 증가세가 주춤한 반면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2019년 말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 인구는 67만 989명으로 1년 사이에 3,798명이 늘었는데 전년도 1,108명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습니다. 제주도민 평균 나이는 41.9살로 지난해보다 0.6살, 10년 전보다는 4.5살이 높아졌고 20살 이하 비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제주에서 헌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몇 번이나 했을까요?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는 인구가 전체의 0.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겨울이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뉴스 주민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주 만에 다시 헌혈실을 찾은 진성엽 씨. 고교 시절 백혈병을 앓은 친구를 위해 헌혈을 시작한 게 어느새 650번째를 맞았습니다. 제주에서 헌혈 횟수가 가장 많은 이른바 헌혈왕으로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입니다. 건강 관리를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헌혈을 하면서 이제 주위에서 가족들이 이제 또 같이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고요. 예. 진 씨처럼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는 제주 지역 인구는 7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0.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헌혈 경험이 없거나 있다 해도 학생 때 해본 게 대부분입니다. 실제 10대 헌혈률은 전체 헌혈 인구의 36%로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헌혈률은 따라 줄고 있습니다. 관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예, 헌혈이 좋다는 건 다 아시지만 꼭 내가 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아이들에 비해서 바쁜 일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료기관들은 비상입니다. 섬 지역 특성상 도내에서 수급하는 혈액이 모자라면 항공편으로 공급받아야 하지만 기상 상황 등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암 치료로 수요가 많은 혈소판은 상대적으로 보관 기간이 짧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 환자가 직접 헬기를 타고 가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수술 일자 같은 게 좀 예정보다는 좀 많이 딜레이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학생 단체들의 참여가 떨어지는 겨울이면 해마다 제주 지역 혈액 재고량은 이틀치에 그칩니다. 최소 닷새치가 보유되지 않으면 의료기관마다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가 올해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106억 원을 투입합니다. 대학생 해외 연수 지원 사업에 35억 원을 비롯해 8억 원을 들여 도외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전과 구좌읍에 청년센터인 청년다락 3, 4호점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제주시 용담 3동 제주공항 부근 도로에서 20대 관광객이 운전하던 렌터카 차량이 공항 경계 철조망을 들이받은 뒤 전복됐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량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제 오전 11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버스 차고지에서 운행 점검 중이던 관광버스에서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오는 17일부터 제주와 중국 상하이의 정기 노선에 신규 취항합니다. 이스타항공은 일주일에 4회 운항하며 제주공항에서 밤 10시 30분에 상하이에서는 오전 6시 10분에 출발하는 일정입니다. 항공사 측은 예매 고객의 70% 이상이 중국인으로 앞으로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 동문시장 일대의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용객 편의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제주연구원 신동일 연구위원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용객 대부분이 친구나 가족 단위여서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 할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일리지 제도의 확대 등 다양한 이벤트 개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와 양식장과 선박 침입 절도, 해양 종사자 노동력 착취 등입니다. 해경은 최근 3년 동안 특별 단속을 통해 민생 침해 사범 50명을 검거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금융기관을 통해 낮은 금리로 도내 중소기업의 운전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고소득 업종과 부동산업, 신용등급 우량업체 등을 제외한 도내 중소기업으로 오는 23일까지 거래은행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4억 원 이내로 기간은 1년입니다. 한국공항공사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차요금 50% 자동 감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막내의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 정보를 등록하면 제주공항을 비롯한 전국 11개 공항에서 자동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재입학 대상자 학교 적응 위탁교육기관을 오는 15일까지 신청받아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